서울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높은 주거 비용과 높은 물가,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을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 2012년을 기점으로 서울의 인구와 인구 밀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서울의 삶을 성공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걸까요? 60년대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골에서 농촌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0년대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된 거죠. 65년에 인구가 약 350만이었는데 10년 뒤인 75년에 약 700만으로 2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추세가 80년대 중반까지 지속이 됐었고요. 아무래도 서울에 산다는 것이 가장 혁신적이고 첨단적이고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와 그 생활 상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거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한 곧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서울의 사회적 기반을 떠나 새로운 일에 도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녀석과 함께 말이죠. 출발! 한영 씨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손님이 많은 날이면 요 녀석 브루스도 함께 바닷가에 나갑니다. 난리 브루스를 줄여 브루스라고 부른다는데요. 녀석의 성격과 딱 맞는 이름 같지 않나요? 어째 제일 신난 건 브루스 같습니다. 놓으면 브루스가 놓으면 브루스가 이렇게 흔들면 저걸 여기 앞에서 놓을 거라고. 그러면 얘 보여주고 나 던질 거라 보여주고 놓을 거라. 처음 게스트하우스를 찾은 손님들은 어색하기도 할 텐데요. 브루스 덕분에 긴장했던 마음이 풀어집니다. 모두가 금세 친구가 되는 공간. 한영 씨가 서울을 떠나며 꿈꿨던 생활인데요.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건 문밖만 나서면 바닷가가 눈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의 그 칙칙한 모든 먼지 사이로 뚫고 들어온 햇빛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정말 정말 맑은 태양빛을 제가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좀만 걸어 나가도 바다가 있고 바다를 보고 뭐 해 뜨는 것도 뭐 1년에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맨날 볼 수 있잖아요. 이곳에 온 지 벌써 4년째입니다. 예전엔 남들이 알아주는 유명 게임 회사에서 많은 연봉도 받았고 프리랜서로 성공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적으로 매출적으로는 제가 예상했던 걸 다 이뤘어요. 근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은 엄청나게 커지더라고요. 반복적으로 시달리던 삶을 떠나오니 전국에 친구들이 생겼다는 한영 씨. 조절하기 쉽지 않아서. 그거 좀 어려울 거야, 삼겹살 볶기가. 자기 안 준다고 화나지. 내가 나 같아도 화나겠다. 목살은 기름이 덜하니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원했던 편안한 마음을 되찾았는데요. 아니 이렇게 뺏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많이 드세요. 네. 이거 뺏어 먹는 것 같아. 네. 맞아, 우리 아니, 거를 이거- 다 뺏어 먹고 있어. 그러니까 만들 수 없어. 아 뜨거. 이 게스트들의 인류애가 넘치셔가지고 이렇게 사장님을 먹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게스트들 많아요. 아, 맞죠? 갔다. 그래서 뭐 충전하고 이렇게 오십시오. 잘 얻어먹고 있네요. 덕분에 살이 제가 여기 다 익었다 이거 빨리. 내려올 때는 내려오기 전에는 한 85kg인데 근데 빨리 와야 된다. 여기 오고 한 13kg 더 쪘죠. 지금은 98kg입니다. 2kg는 더 지금 100kg. 0.1톤. 먹어. 하지만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이 그리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지금은 빠지세요? 아, 일하러 가야 돼가지고. 적당히 먹고 저는 본업이 있으니까 따로 이제 일해야 되고 그래요. 한영 씨는 서울에서 했던 일러스트 작업을 이곳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와 다른 일을 병행해야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가 된다는데요. 정말 얼마 안 돼요. 1,500이 안 넘어요. 근데 그 절반이 여름이고 그 절반이 이제 저거예요. 그 나머지 10개월이고 그거 여름에는 저도 알바 쓰잖아요. 이래저래 다 빠지고 나면 저한테 1년에 떨어지는 거는 900에서 1000 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벌이는 되지 않는 사업. 게다가 손님이 다 떠난 후에도 해야 할 일은 산더미입니다. 모든 일이 고스란히 한영 씨의 몫인데요. 사실 함께 해보자며 고성으로 왔던 친구는 9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간 상황. 컴퓨터 앞에서만 일을 했던 한영 씨에게는 몸을 써야 하는 이 일이 해도 어색하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손님들이 게스트하우스 원래 이게 자기가 썼던 것들은 다 치우고 가는 문화긴 한데 그래도 뭐 청소할 것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예, 제일 마무리는 제가 해야 돼요. 근데 중간에는 잘 안 하고요. 중간에까지 제가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딱 나가면 그냥 나머지를 청소해요. 사실 4년간 게스트하우스 운영 문제며 이웃 주민과의 갈등이며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을 겪은 한영 씨. 언제쯤이면 이곳의 삶이 온전히 편안해질까요? 그는 서울을 떠나고픈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기 직전까지 깊이 생각해봤으면 한답니다. 좋은 환경과 여유로운 삶만으론 버티기가 힘든 부분이 분명 존재하니까요. 일을 여기서 할 수 있는 일 말고 도시에서 부가가치를 인터넷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일을 꼭 물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꼭 어떻게든 그 기술을 개발해서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고는 좀 힘듭니다. 맨땅에 헤딩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헤딩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맨날 헤딩하다가 이거 그물에 걸려요. 사실 오랫동안 자신이 살아온 터전을 벗어나 어딘가에 정착한다는 일이 쉽진 않겠죠. 게다가 모든 것이 갖춰졌다는 도시, 서울이라는 중심지를 떠나 도착한 지역사회라면 더욱 힘이 들겠죠. 실제로 서울을 벗어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지만 그들이 서울 주변을 맴도는 상황 역시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지역에 갔을 때는 전직을 하거나 새로운 취업처를 발굴해야 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과거에 누렸던 그런 소득이나 임금 같은 것들을 그대로 보전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자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서울을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어서 서울 주변부나 부심지가 계속 발달을 해나가는 거고요. 전라남도 남원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리를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은 담양에 위치한 치목장. 한옥을 만들기 전에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만날 주인공인 정진영 씨도 이곳에서 일을 하는데요. 14년 차가 되는 베테랑 목수라고 합니다. 살림집 지면 기둥 들어가는 숫자가 적게는 한 12개에서 많으면 한 18개, 외부로 들어가는 기둥이 보통 그 정도 들어가니까 숫자로 보면 한 20개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냥 선에 그려진 대로 나무를 깎아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나무의 성질을 일단 다 이해를 해야지 이 끌을 가는 것도 그 나무 결에 따라서 방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나무의 성질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숙달이 돼야 되고 이런 목수들이 조각을 하게 되죠. 오늘은 본격적으로 집에 틀을 세우는 날. 팀원들의 호흡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오늘도 장비 들어오고 위험한 작업이니까 안전하게 하루 보내러 갑시다. 화이팅! 화이팅! 2005년부터 전혀 모르던 목수 일을 배워 이젠 7명의 목수와 팀까지 꾸린 진영 씨. 여기 더 큰 거 같은데? 저거 노출이니까. 뼈대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구조물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낙상의 위험도 있고 해서 안전 문제가 가장 민감하게 좀 대두되는 날입니다. 왼쪽에도 지지. 이렇게. 지금은 나무 내려놓는 것만 척 봐도 잘못 놓이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내려오기 전까지 목수의 길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대 때 꿈꿨던 임원의 생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을 갖다가 가졌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빨리 쟁취하고 싶었죠. 누구보다 좀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남들보다 조금 먼저, 동료들보다 먼저 승진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훨씬 많아진다는 걸 갖다 보게 됐어요. 뭐 술을 한 잔 하시고 나서도 사석에서는 굉장히 그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괴로워하시는 모습들 많이 보였고요. 하지만 외국계 대기업을 포기하긴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먼저 내려보낸 후에도 1년이나 버텼는데요. 뭐든 할 수 있지 않겠냐며 내려왔지만 샐러리맨이었던 그가 할 일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해야 했죠. 막상 벌어먹으려고 그러는데 막 바로 옆에 요 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쫓아가서 저도 일 좀 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이 한옥 일이라는 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한옥 일이 뭔지도 잘은 몰랐고 그냥 이제 뭐 몸으로 이렇게 힘써서 하면은 뭐 일당이 나와서 돈이 나오니까 가서 일을 좀 시켜주세요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한 5년 뭐 5년인지 몇 년인지 뭐 딱 횟수로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아 이게 내 천직이구나라는 느낌이 싹 들 때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진영 씨가 할 수 있는 건 무조건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 공부 능력이 떨어지고 그런 건 사실 저는 못 느꼈어요. 왜냐면은
제가 꼭 필요로 해서 시작했던 거고 필요로 하니까 또 악착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한참 할 때는. 그렇게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7년 만에 취득하게 되었고 14년 동안 문화재 보수를 포함 약 150건의 한옥 제작에 참여했다는 진영 씨. 저는 뭐 옛날에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옛날에도 직장 다닐 때 워커홀릭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버릇 어디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주어지면 좀 막 파고드는 것 같아요. 좀 스스로가 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일을 갖다가 좀 뒷전에 놓고 좀 좋아하는 뭐 놀러 다니는 일이라든가 취미 활동이라든가 이걸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전국을 다니는 목수일. 지리산 자락에서 교통이 편한 곳에 위치한 남원으로 3달 전 이사를 했는데요. 틈틈이 가족에게 직접 만든 선물을 전달한다는 진영 씨. 하지만 집에서도 그는 늘 바쁩니다. 요즘엔 새로운 프로그램을 스스로 터득해서 실제 작업에 적응하는 일에 푹 빠져 있는데요. 건축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치수만으로 실제 되는 모습과 좀 연계해서 상상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3D를 그리고 그 가주분하고 이제 키가 비슷한 그림을 집어넣어서 그 느낌이 어떤지 좀 직접 간접 체험해보는 거죠. 숙달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많이 시간이 걸렸는데 아주 기본적인 어떤 이 명령어들을 배우는 건 한 3일 정도 걸렸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잠도 한 3일 동안 3일 합쳐서 한 4시간 잤나? 그리고 화장실도 거의 안 갔어요. 그거 차건배? 이것도 건배해야 돼요? 그럼 더 맛있어. 잠깐의 차담도 졸라내야 겨우 할 수 있는 남편. 하루 이틀 겪는 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남편은 지금까지 거의 한 달 이상을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 올해가 24주년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늘 일을 해왔고 한결같이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거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그리고 인내심 그런 거는 같이 살아오면서 참 경이로울 정도라고 생각하죠. 그 어디에서도 노력 없인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았다는 부부. 오직한 노력이 없었다면 오롯이 정진영 씨의 힘으로 지은 한옥도 이곳에 없지 않았을까요? 경력 14년 차. 이제는 다른 목수들에게도 노하우를 전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크레인이 수신호로 왔다 수신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간단한 걸로 하면 우리가 이제 크레인이 올라가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저울추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요거예요.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요건데 이만큼 왔는데 조금 전진하면서 내려와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붕대를 숙여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붕대를 숙여주고 거꾸로 이렇게 하면 붕대를 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올리니까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거지 팀이. 정목수와 함께 호흡을 맞춘 지 7, 8년이 된 목수들도 있다는데요. 작물을 많이 줘야 좋아요. 100가지 들어있는데 사과나? 와, 또 맛있네. 이렇게 잠깐의 휴식이면 더
더위에 가라앉았던 팀웍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네요. 아이 들어요. 오라이. 선생님, 정목수님하고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꽤 좀 됐어요. 몇 년, 혹시 몇 년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목수를 하다 보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 또 정목수고 제가 그때 한참 배울 때인데 많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목수로서는 정말 괜찮은 목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 사람과 함께 일하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에 살았던 시절이 먼 옛날의 일만 같습니다. 만큼의 교차예요. 서울에 가는 경우가 명절에 어머님 뵈러 가거나 아니면 일이 있었을 때 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서울에 살았었던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또 내가 다시 서울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생각 좀 성공할 줄 알겠어요. 어머니 저는 그렇지. 고생했네 오히려. 지척에서 보던 큰아들을 1년에 두어 번밖에 못 보니 봐도 볼 때마다 반가운 게 어머니 마음이겠죠. 사실 서울을 떠날 때 가장 반대했던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처음에 그 악양인가 거기 갔을 때는 진짜 내가 너무 서러웠고 실망했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때는. 그랬는데 2번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거기는. 아니 처음에 어쨌길래. 처음에는 진짜 너무 실망했었어. 우리는 아파트보다 그 집이 훨씬 좋아하는데. 아니 너희는 좋아서 갔겠지만 나는 어쨌든 시골에서 살다 올라와 갖고 그래도 이제 좀 도시물을 먹고 살겠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다시 내려가서 그 구석대기에서 사니까 너무 안 좋았어.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안 좋았었어 그때는.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대? 그걸 못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그 집 보고 와서 아이고 이만하면 우리 아들도 이제 이만치는 성공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훨씬 더 있죠. 그래 나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 내가 가고 싶은 생각이. 가난 때문에 3남매 중 큰아들만 대학을 보냈던 어머니. 넥타이 메고 출근하던 큰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답니다. 진영 씨가 그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니겠죠. 우리 아들을 이제 그 시골 가서 한번 보니까 그냥 시커매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이랬을 때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진짜. 그 시골 가서도 그렇게 사니까.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뭐 엄마 나 자격증 따서 엄마 나도 사장이요 그럴 때는 이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사장이요. 우리 아들 사장이고 이제 그 카톡에 집 보여줬잖아요. 그걸 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집 짓고 다닌다고 우리 아들이. 이제 그렇게 지금은 자랑 많이 해요. 그런 자랑. 누군가의 시선보다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중요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날 목수 정진영이 있는 거겠죠. 네, 양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짓고 있는 한옥의 상량식 날입니다. 상량식은 건물의 중심에 자리 잡은 마룻대를 올리는 일인데요. 한 잔 더 올리셔도 돼요.
서기 2018년 6월 1일 황경화 씨와 가족이 모여 상냥을 하게 되어 천지신명과 성주신께 상냥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집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제일 좋은 목재를 쓴다는 상냥. 그런데 집주인이 뭔가를 적은 종이를 함께 넣습니다. 예. 뿐만 아닙니다. 촌농으로 봉인까지 하는데요. 기술자분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 기술자분들을 기리는 의미고요. 이제 금붙이 같이 폐물을 넣는 이유는 이 한옥은 집을 수리해서 사용을 하면 1000년을 넘게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집을 보수할 때 후손들이 이 금붙이를 이용해서 보수하는데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라,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냥이요! 상냥이요! 어허 상냥이요! 어허 상냥이요! 상냥이요 상냥이요! 상냥이요 상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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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뼈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달 만에 이루어진 조립공사.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올 수 있었습니다. 진영 씨의 삶과도 참 많이 닮아 있는데요. 직장 생활의 어떤 억압이나 어떤 규율의 어떤 매임 이런 것들 털어버리는 그 즐거움이 모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즐겁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노동을 하고 뭐 하는 것도 다 즐거움의 연속이었죠. 이제 10여 년이 넘어가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자리를 잡게 된 거고 10년 후, 15년 후에는 제가 목표로 잡은 게 있기 때문에 또 무언가는 또 돼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죠. 서울을 떠나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디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